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미국의 관세 영향권에서 주춤하는 가운데 상해지수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 조금 전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완성차 업계보다는 부품사에 타격을 줄 거라 발표하면서 자동차주가 조금 밀리고 있고요. 그 수급이 원자재 쪽, 그러니까 철강이나 석탄 쪽에 몰리면서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반도체나 IT 기술업 쪽이 오르면서 지수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0.2% 상승한 3,3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중국 거래소 시총 상위 기업을 추종하는 코덱스 차이나 이오십 ETF가 하루 만에 22,000원을 다시금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22,090원으로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항생지수는 전약 후각의 흐름으로 오후 들어서도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지수는 23,700포인트를 상회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오늘 홍콩에 상장된 중국의 장난감 기업이죠. 팜마트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영유아 테마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분유나 아동용품 이쪽에서도 우후죽순으로 올라주는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0.93% 상승한 23,700선 지나갑니다. 아동 쪽뿐 아니라 빅테크 쪽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확실히 11시부터 탄력을 받아가는 테크주들 덕분에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ETF 역시 좀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죠. 현재 0.8% 상승한 9,1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자동차 대표주, 부품주 단에서 흘러내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 악화 우려의 도요타가 3%, 영업이익 적자 전환 경고 등이 켜진 마쓰다가 6% 넘게 추락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던 이시바 총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발효되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눌림을 받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37,642선 지나갑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미국에게 선물 보따리를 증정하는 베트남 정부인데요. 그 전에 에이스 일본 니케이 지수 함께 체크해보시면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증시 함께 좀 체크해보시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하거나 스타링크를 허가하는 등 대미 유화책을 발표하는 베트남 증시입니다. 그럼에도 지수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현재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1,32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지수보다 더 큰 하락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점 부근에서 올라와서 조금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요. 0.3% 하락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의 권태환 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태환입니다. 네, 이 센섹스 지수 7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어제 1%대 하락을 했는데 실제 이사님이 이번에 예상하셨던 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인도 증시 말씀 주셨던 대로 7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면서 6%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어제였던 3월 22일 약 1% 정도 하락을 했었죠. 이는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과 미국 잠재적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조정을 데드캣 바운스를 지금 현재 단정 짓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 시각 오늘 3월 27일 금일인도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 시각 0.5% 가까이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 경제는 여전히 견고한 내수 성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인도 정부에서 개인 소득세 인하와 지난달 소비 물가 지수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소비와 투자 심리를 더욱더 촉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글로벌 경제 환경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하락이 일시적인 조정이었었고 어제 하루는 인도 증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 그리고 생산 연기 인센티브 중단 가능성에 따른 변동성에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트럼프가 자동차에 이어서 의약품 관세도 또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인도가 또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고 미국향 의약품 수출 규모도 세계에서 5번째로 많다라고 하거든요. 역시 좀 여파를 우려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 이번 관세 발표는 인도 경제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먼저 자동차 부분에서는 인도 타타 모터스와 같은 기업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점차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 관세가 자동차 부분에 부과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량이 줄어들 수가 있죠. 하지만 미국에서 인도 수입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차지하는 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약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인도는 미국의 제네릭 의약품의 대략 47%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고, 관세가 25% 이상 붙게 되면 가격 상승으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제약협회는 대략 매출의 5% 하락을 예상을 하면서 복잡한 제네릭 개발로 대응을 하려고 하지만 단기적인 충격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현지에서는 트럼프 강력직 협력과 저항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인데, 인도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대미 관계를 좀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단이 인도를 방문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논의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무역 대표부 방문은 아무래도 이제 현재 이어지고 있는 양국 간의 무역 협정 논의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도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 55%, 대략 23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먼저 밝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지고 있고, 인도 현지 언론은 기업들은 이를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신호로 해석하면서 특히 농업과 제약, IT 부분에서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인도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농업계는 미국산 농산물 유입으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될까가 걱정을 하고 있고, 제조업 또한 비슷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하고 있는 방향은 단기적으로 관세 장벽을 낮춰서 무역 균형을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이전 투자 확대를 이끄는 협정으로 나아가는 것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인도는 이번 무역부 대표 방문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입지를 좀 더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의 권태환 이사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미국 내 사업권을 자국에게 매각하도록 협력하면 대중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틱톡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와 중국 당국에선 아직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有기업들에게 리카싱과 관련된 기업과의 새로운 거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홍콩 억만장자 리카싱이 파나마 항구 2곳을 미국 컨소시엄에 매각한다는 결정을 한 이후에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에 나선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선택지가 검토 대상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인데 일률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취할 선택지나 조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이 베트남 정부의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전력 개발 계획에 최대 300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한화 약 44조 원 규모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500메가와트 이상의 용량을 갖춘 국가 에너지 센터 건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